자궁지킴이 이재성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호르몬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종류와 기능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이프 시술 전후에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호르몬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이프 시술 전후에 하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는요, 폐경 전 여성에서 하는 호르몬 치료와 폐경 후 여성에서 하는 호르몬 치료,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 하는 호르몬 치료는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 그리고 노화, 이런 것과 관계된 증상이 열이 오른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질건조증이 있다든지, 심리적으로 우울해진다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서 뼈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그 여성 호르몬 부족 증상을 호전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보충용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경 전 여성, 가임기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생리주기가 아주 불순하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배란이 너무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하열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단기간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궁근종과 관계되어 있어서 또는 자궁성근증과 관계되어 있어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배란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여성의 배란을 억제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 자체들이 조금씩 자궁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혹 부위가 작고 단단해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보통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폐경이 되고 나면 자궁근종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하이프 시술이나 수술 전에 사용하는 호르몬들은 일시적으로 배란을 억제하고 일시적인 갱년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혹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 줄임으로 인해서 수술할 때 피가 적게 나타나게 하고, 또 시술할 때에도 조금 더 단단한 근종으로 하이프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들은 GnRH 아고니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GnRH 아고니스트의 약제들은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종양, 그래서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사춘기 성조숙증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불임 시술을 할 때 배란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미리 사용을 해서 생리 주기를 조절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이프 시술 전에는 이 GnRH 아고니스트를 쓰는 경우에는 근종의 수분이나 혈류를 감소시켜 수술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혈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또 치료할 때 치료를 좀 더 수월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하이프 때에는 우리가 젖은 종이 마른 종이 또는 젖은 장작 마른 장작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혈류가 많거나 수분이 많은 혹들은 하이프로 태울 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조금 더 높은 파워라든지 더 높은 치료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GnRH 아고니스트를 적절히 사용해 줄 경우에는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것 같은 것처럼 자궁으로 가는 혈류나 수분을 뺨으로 인해서 하이프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이프 치료할 때 우리가 자궁근종의 타입을 얘기하는데요. 타입 1은 정상 자궁 근육층보다 혈류가 적은 상태, 그리고 정상 자궁 근육층만큼 혈류가 있는 게 타입 2, 그리고 정상 자궁 근육층보다 혈류가 더 많고 수분이 많은 경우는 타입 3인데요. 이렇게 GnRH 아고니스트를 적절히 사용해 준다면 치료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합니다. 또 이런 자궁 근종이나 이런 병변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치료 시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후 한두 달 후에는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치료 후에 가장자리나 이런 데 미세하게 있는 종양세포들의 혈류나 이런 걸 조금 더 떨어뜨려주면 이런 미세 잔여병변들도 어느 정도 조금 더 괴사될 수 있는 걸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자궁의 혈류를 조금 더 떨어뜨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이프 시술 후 미세한 잔여병변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통증이나 출혈, 어떤 부정출혈 같은 거죠. 이런 거를 낮추어 주거나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으로 계속 재발과 수술을 반복했고 또 이렇게 자꾸 혹이 잘 자라는 체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폐경까지의 나이를 고려해서 혹시라도 미세한 병변들이 또 커서 다시 근종이 재발되는 걸 방지하고자 이 호르몬을 조절해서 재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궁 성근증과는 형제 질환인데 이 자궁 내막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 내막증 병변이 있을 경우는 하이프 치료가 잘 됐어도 환자분들은 어떤 생리통이나 골반통, 장에 가스 찬다든지 다리가 저린다든지 자궁 이외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궁 안에 있는 병변들을 수술이나 하이프로 잘 치료했다 하더라도 그런 미세 병변들을 잘 조절해 주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불편한 증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이프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것 등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런 미세 병변에 대한 관리라든지 조절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조금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호르몬 치료하면은 무조건 호르몬을 많이 넣어줘서 어떤 유방암이라든지 호르몬과 관계된 질병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이프 시술 전후에 단기간 사용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이런 호르몬과 관계된 종양들을 낮추어주고 시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호르몬 치료를 상의해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